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아직 방학 중인 어린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게 자녀들을 돌봐야 돼서 출근하기 어렵게 됐다면 상황은 더 난감하기만 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이슈픽에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감염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제도인가요? 말씀하신 제도. 네,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내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았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원래는 올해 1학기까지만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 제도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죠.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비용으로 당초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5일 동안 지급했지만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제도가 휴가 이외에 추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그만큼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원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가 폭증한 건데요. 5개월간 모두 11만 9천 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만 404억 원이라고 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인 것으로 집계됐고요.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이달 말까지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렇다면 18살까지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도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만 하더라도 지원이 됐는데요.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1학기까지는 지원했지만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서 2학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가족 돌봄 휴가비가 일을 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업 규모, 본인 소득 이런 조건 모두 상관없고요. 본인이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좀 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하루에 31,25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자라면 하루 2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또 같은 이유로 이 제도를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기간에 같은 이유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 긴급 재난지원금 그때처럼 뭐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자막으로 주소도 나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문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청하는 곳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구비 서류 같은 것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긴급지원 신청서 메뉴에 들어가서 작성한 다음에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 휴가 사용 증빙 자료를 함께 업로드하면 되고요. 네. 학원이나 유치원의 경우 증빙 자료는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교육청의 계약 연기의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가 더 편하다 싶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를 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게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회사 눈치 보여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직장인이라면은 다 똑같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승인하지 않아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 익명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익명성은 보장하면서도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반기에도 사실 코로나가 심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가족 돌봄 휴가를 다 쓴 맞벌이 부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각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을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는 맞벌이 부부 부담을 줄이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10일씩 총 20일을 쓸 수 있지만 이미 지난 1학기에 상한을 채운 부부는 2학기에는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정부가 고용주들과 협의를 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돌봄 휴가를 더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에 이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코비디어트를 골라봤습니다. 네, 코비디어트. 코로나19의 영어 명칭인 코비드-19과 바보라는 뜻을 가진 이디엇 이걸 두 개를 합친 말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을 무분별하게 다니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코비디어트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덥다고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치고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긴 이런 배려 없는 행동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